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7 이름이 중요해 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이제 명령어를 쓸 때 명령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에다가 명령을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오브젝트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면은 프랏이 그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수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 수행 전에 어떤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스크립트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에러를 고치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위에서 우리가 실습했던 그 테이블 파일 관련해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이제 빈도가 100 이상인 것을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라는 그 텍스트를 지닌 그것을 row를 뽑아내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extract rows where column text 하고서 이제 인수를 컬럼 이름 쓰고 뭐 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No row matches criterion. 찾기 조건에 맞는 행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없나? 내가 분명히 그 코퍼스 레이블링 할 때 고등학교라고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없네. 그럼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보통 분 같으면 코퍼스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었다면 없나 보다 하고 말 텐데 저같이 이제 참여했던 사람은 고등학교라는 것을 가진 그 인터벌이 있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프로넌시에이션 딕셔너리 이거에 구축이 잘못되었나? 왜 없지? 라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알고는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이없게도 제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100개 이상인 빈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은 이 테이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0개. 100개밖에 안 되니까 고등학교라는 로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오브젝트 테이블을 선택하고서 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이런데 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립트를 막 쓰고 있다가 어디에서 뭘 선택하고 빈도 100인 것을 뽑아낸 다음에 또 고등학교인 걸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원래 테이블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최근에 뽑아냈던 오브젝트가 자동 선택되게 돼 있거든요. 프랏은. 그러니까 빈도 100개 이상인 것에 선택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고등학교를 추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래 테이블을 선택하는 그런 그 select 명령을 스크립트에서 주셔야 되고 우리 마우스로 할 때는 이 원래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select 명령을 마우스 커서로 클릭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이제 원래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명령이 제대로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가 들어있는 게 로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위에서 지난 영상이었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출한 오브젝트를 저장하려면 뽑은 거를 선택하고 빈도 100 save 명령으로 가서 save as tab separated file. 우리 읽어드릴 때는 read table from tab separated file 명령이었죠. 그죠? save 할 때는 read가 아니라 이제 save as tab separated file. 테이블은 tab separated file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면 저장이 이렇게 파일 이름이 돼요. 근데 확장자가 테이블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프랏을 나가서 이 파일을 보면 윈도우에서는 뭘 열지를 몰라요. 프로그램을. 그럴 때는 여러분이 확장자 txt를 추가해 주시거나 아니면 열기에서 보면은 그 텍스트 문서만 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텍스트 문서 부분을 클릭해서 모든 파일을 열도록 그러니까 문서 메모장 얘기입니다. 메모장에서 만약에 프랏에서 열면 제일 좋은데 혹시나 프랏을 열 필요가 없을 때 메모장에서 열고자 할 때는 그냥 하면 txt 파일 확장자만 찾으니까 이게 걸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스크립트 테스트에 저장해 놨는데 그러면 이걸 열어서 모든 파일로 바꾸시면 프로넌시에이션 딕셔너리 빈도 100인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보이죠? 바꿔 놓으니까 이 위에선 텍스트 문서만 보도록
해놨으니까 안 보였는데 이제 모든 파일 보게 해놓으니까 빈도 100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랏 이외의 것에서 열 때는 그런 확장자 문제를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 근데 열었더니 이렇게 막 한글이 쪼개져서 막 깨지진 않았는데 좀 이상한 막 엔터키가 들어갈 부분에 시꺼먼 네모 기호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 선택해서 그 컨트롤 A 버튼 누르면 이 내용이 전체가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또 제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 요 검은 선이 이제 엔터키로 잘 돼서 제대로 보이는데 이 노트패드의 문제인지 뭐 한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로 읽어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카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든 엑셀 파일 쓰는 방법대로 해서 읽어보면 테이블이 잘 읽힙니다. 제일 좋은 건 프라스에서 다시 읽으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 이게 다 됐습니다. 이제 챕터 8로 넘어갑니다. 챕터 8 이놈 물건일세. 이건 이제 오브젝트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써왔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스에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예. 음표 도 소리를 만들어 보자. 수학 공식으로 만들 수 있죠. 프라스의 New 메뉴로 가서 사운드 메뉴에서 Create Sound from Formula 하신 다음에 포뮬라 공식 넣는 데다가 다른 거는 뭐 그 랜덤 가우스 잡은 부분은 지워 버리시고 이름도 Note C 도음이라고 이름 좀 바꿔 놓죠. 보기 좋게. 그리고 공식에서 377Hz 대신에 272Hz로 262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272로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하여튼 262, 272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OK 버튼 누르시면 Note C라는 사운드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 도 소리가 물론 피아노 소리는 음색은 다르지만 음 높이는 이제 도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프라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사운드 오브젝트를 예로 들었는데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오브젝트는 정보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소리 파일의 경우에는 소리 그 진폭 수많은 진폭 수의 모임이 되겠죠. 오브젝트는 무엇이냐? 파일과 오브젝트를 비교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파일은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 혹은 SSD 요즘에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파일을 얘기를 하고 오브젝트는 프랏 안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파일의 그 반영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일이 프랏으로 불려 들어가면 오브젝트로 무조건 바뀝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가지고 편집하고 뭐 여러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파일로 저장을 해 놔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날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프라시 그만둘 때는 한번 얘기를 해요. 오브젝트가 아직 있는데 그래도 관두시겠어요? 다 날리겠다. 그러면 OK 누르시면 되고 저장할 게 있으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브젝트가 존재하게 되는 그 영역이죠. 방금 전에 만든 사운드가 있고요. 사운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을 쫙 여기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이 같은 걸로 봐서 이 사운드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맨 끝에 스트링만 빼놓고요. 이건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이 창에 이 부분에 이제 쫙 일렬로 들어서서 오브젝트 생성 순서 일련 번호와 함께 들어가게 되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 253페이지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사운드 오브젝트, 사운드의 텍스트 그리드, 주석이나 어떤 정보, 레이블을 달려면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사운드의 피치, 인토네이션의 모음체인 피치 오브젝트도 사운드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 중에 이런 오브젝트를 만드는 명령이 다 있죠. 또 사운드로부터 인텐시티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도 값이죠. 또 사운드로부터 스펙트로그램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값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로부터 또 스펙트럼 오브젝트, 사운드로부터 포먼트, 사운드로부터 머니플레이션 오브젝트,
사운드로부터 클락 그리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의 이름들을 쫙 모아서 스트링스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보통 View and Edit 버튼이나 유사한 것이 활성화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기본으로 디폴트로 그걸 누르면 그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젝트를 View and Edit 버튼으로 누르면 이런 사운드 에디터 창이 뜨게 되죠. 사운드 에디터 창은 음파와 스펙트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그리드는 그 자체만 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자주 하진 않죠. View and Edit Alone 굳이 텍스트 그리드만 보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View and Edit with Sound 버튼을 누르시면 그럼 사운드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설명문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사운드부터 클릭해서 텍스트 그리드까지 끌어내리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선택되는데 이때 View and Edit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와 텍스트가 사운드 부분, 텍스트 그리드 부분 그런 에디터가 뜨게 되는 거죠. 보기가 아주 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치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View and Edit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빨간 것들이 인토네이션 곡선, 가장 확률이 높은 확률에 따라서 0부터 9까지 아마 표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치 오브젝트는 보면은 숫자가 좀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빨간 것이 인토네이션, 최종 확정된 것이고 파란 것은 무성음 구간을 판단한 거라고 합니다. unvoiced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UNV 이렇게 짧게 써 있는데 하여튼 피치 오브젝트는 직접 볼 일은 없고 피치 오브젝트를 큐어리 메뉴 안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피치 값을 구해내는 쪽으로 스크립트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intensity도 바로 하면은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안 나타나고요. down to intensity tier라는 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intensity tier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intensity tier 오브젝트가 생기면 요걸 View and Edit로 보면 이렇게 intensity editor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강도 값이죠. 강도 값의 모임인데 실제로 보고서 우리가 뭐 할 일은 없고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에서 intensity tier 오브젝트에서 강도 값을 찾아내는 용도로 많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로그램 오브젝트는 뷰 버튼이 있네요. 뷰 앤 에디트 편집이 불가능하니까 뷰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스펙트로그램 창이 뜹니다. 주파수를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잘 보여주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해놨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오브젝트는 특정 시간에서의 스펙트럼이죠. 그러면은 뷰 앤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은 X축은 주파수, Y축은 진폭 해서 이런 스펙트럼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스펙트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집할 일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포먼트 오브젝트도 직접 볼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된 게 없죠. 그래서 down to formant grid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포먼트에서 포먼트 그리드 오브젝트가 생기고 그때 뷰 앤 에딧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눌러보시면 이런 포먼트 그리드 에디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먼트별로 1, 2, 3, 4 이렇게 제1 포먼트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편집이나 보는 용도로 또 포먼트 값을 뽑아내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에서 머니플레이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피솔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치나 듀레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주는 오브젝트입니다. 사운드에서 만드는데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머니플레이션 에디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피치 머니플레이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중간 부분이 피치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듀레이션 머니플레이션에 써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듀레이션 길이를 특정 부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클락 그리드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도 보는 게 직접은 없고 에딧 필터에서 오랄 포먼트 그리드를 뽑아내면 볼 수 있다. 에딧 필터 버튼이 여기 있죠? 이걸 누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명령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랄 포먼트 하면 오랄 포먼트 그리드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포먼트 그리드와 다른 것은 방금 전에 봤던 포먼트 그리드는 오랄, 네이설 다 포함된 거고 이것은 이제 오랄 포먼트 그리드만 뽑아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스트링스 오브젝트를 보면 바로 오른쪽에 View and Edit 버튼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르면 이렇게 무슨 글자를 갖고 있나 그러면 파일 이름을 글자로 갖고 있네요. 파일이 아닙니다. 그냥 파일 이름만 얘가 스트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 작업을 할 때 파일 이름을 실제 파일을 불러드릴 때 이름만 탁탁탁 가져와서 불러드릴 수가 있죠. 요것과 같이 자주 쓰이는 명령어는 항상 요겁니다. 스트링스를 만드는 것은 create strings as file list에서 오브젝트 이름 파일 리스트라는 걸 여기 넣고 파일 경로와 파일의 형식을 딱 지정해 주면 파일 이름들을 딱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반복 작업을 할 때 이름만 찾아와서 실제 파일을 부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의 유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다루기. 오브젝트 다루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가 미리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select 명령으로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select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오브젝트 이름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나서 어떤 명령을 실행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제거할 수도 있고 이거 대문자입니다. 혹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역시 대문자. 이름 바꿀 때는 인수가 하나 필요하니까 점점점이 있죠. 스크립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에서 이 키워드 검색 부분에 키워드를 넣어서 스크립팅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스크립트에 관한 것 중에서 4번 항목이 오브젝트 셀렉션에 관한 건데 이 부분 여러분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설명되고 있고 저는 주로 위에서 설명했던 대로 select 그 다음에 오브젝트 유형, 오브젝트 이름 이런 식으로 잘 씁니다. 오브젝트와 관련해서 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하나만 얘기하자면 어떤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 예를 들어 테이블 오브젝트가 생성됐다 그러면 이름을 바로 바꿔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가진 그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테이블이면은 뭐 이름은 마이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오브젝트니까 맨 끝에 오브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로 바꿔 놓고 그럼 나중에 막 찾다가 쓰다가 스크립트 저 맨 나중에 가서 그 오브젝트 갖고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기억이 금방 잘 되겠죠. select 그 다음 유형 테이블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테이블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명령어를 그 뒤에 스크립트로 써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브젝트 이름 바꾸고 선택하는 것까지만 260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